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가 있어요. 전화는요.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는 지금 이제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월요일 날 약간의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텐데 아침에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했죠. 조금 아쉬운 장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부터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아침에 올라갔을 때 시초가가 0.7%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단 말이죠. 마이너스 0.2%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장이었어요. 주말 동안에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됐고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불안 심리 중에 하나가 이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 그게 바로 이제 탄핵안이 어떻게 가결이 되는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아침부터 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침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유지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환율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역시 올랐습니다. 이 환율이요. 오늘 현재 보면은 1,435원대거든요. 1,400원을 넘어가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으니까 떨어져 주는 게 정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단 말이죠. 이 환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은 왜 안 떨어졌을까? 자, 이거는 이번 주 일정에 또 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12월 달에는 점도표라는 게 공개가 돼요. 내년도 금리 전망을 이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점도표가 공개된 건 9월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있어서 내년도 금리 전망이 혹시나 높아지거나 이런다면 결국 이번 12월 달에 금리를 인한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경기부양책,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도표에 대한 공개를 좀 주목하면서 외국인들이 섣불리 좀 매수로 들어가긴 좀 어렵고 그리고 환율도 역시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요. 하지만 점도표 공개가 되면 이게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3, 6, 9, 12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 점도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심리가 좀 강했기 때문에 환율도 떨어지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음 날 기준금리 중국 역시도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매수를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뭐든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불확실성이 국내에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무작정 매도를 그냥 계속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도 줄어들 거고 그 전에 또 매수 전환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 주말, 이번 주 주중에 아마 이런 불안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결국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돼요. 이번 탄핵 가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움이 남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도의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안정세를 찾고 만약에 여기서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과 금리, 결정 그리고 점도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해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장이라 종목들도 이 다른 종목들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제가 그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46,500원에 30%요. 46,500원에 30%요. 네네. 아, 이게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네.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밀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그룹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어요. 올라왔죠. 네. 왜 움직였을까요? 이번에 네. 네, 이건 탄핵하고 관련된 그렇죠. 것 약간 같아요. 관련이 네. 어찌 보면 관련이라기보다는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 이 그룹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김범수 네. 의장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 네. 정권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뭐 탄핵이 이 카카오 그룹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분석은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이제 기대감으로 얼레벌레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번에 신작 기대감으로 사실 어제 또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오늘의 차익 매물은 아마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전에 기대감을 올라갔다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이 30%인데요. 솔직히 네.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추가 매수를 해볼까는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건가요? 추가 매수를, 네, 여기서 음. 빠져나오긴 힘들 것 같고, 저번부터 계속 해야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원금을 회복해서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있죠? 그렇게 회복해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오늘 19,300원이지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이에요. 저점을 잡고 신작 기대감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긴 해서 이거는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25,000원 정도 위쪽으로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릴게요. 27,000원 이 가격까지 오면 그때 이거를 조금 더 들고 가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빠져나올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7,000원에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는 원금을 회복해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기업이라 최대한 그 회복을 손실을 줄이고 나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꼭 27,000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현재 2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푸처엠. 포스코 퓨처엠.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23만 원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비중은 20%입니다. 23만 원의 비중이 20%예요? 네.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처음에? 글쎄요, 26만 원인가 7만 원에. 그래요? 예,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단가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은
자, 손절도 좀 했고. 선조도 좀 하시고 조금 그게 있었네요, 과거에.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춘다? 이것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전략을. 예. 그런데 근래 들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잠깐 올라갔다 그냥 계속 조금 올라갔다 다시 또 눌려버리죠. 예.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중이에요. 하락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 손실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도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더 이상 이 종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 강한 어떤 확신이 들어야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은 상태고 추가 매수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빨리 좀 빠져나오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건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최근에 보면 19만 원짜리까지 한번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예, 목표 가격은 저는 19만 원을 봐요. 19만 원 다시 반등 줬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저는 지금 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되면은 그 비중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추가 매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훨씬 더 싼 가격에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손절가는 저는 16만 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 손절가 잡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19만 원 잡고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19만 원, 16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입니까? 네. 솔루스 첨단 소재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15,300원에 10%예요. 15,300원이에요? 네. 그리고 10%? 네. 네.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그런데 이거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한 번에 매수해서 그냥 계속 들고 계셨던 거예요? 추가 매수 좀 했어요. 좀 하셨어요? 네네,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소개로요. 소개받고. 그냥 소개받아서?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는 보신 거죠? 뭐 전지박 뭐 그죠? 그런 거 한다. 네네. 네. 네. 2차 전지 네.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지박이. 네네. 그리고 지금 OLED라고 아시죠? OLED? 네. 네, OLED의 소재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네. 회사의 실적이 지금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사업 분야 네. 자체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네. OLED도 네. 안 좋고. 그런데 네. 일단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그 엔비디아 쪽 관련주로 해서 한번 주가가 네.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아마 네. 이 소개를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면 다들 좋다고 이제 했던 그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엔비디아만 살아남고 나머지 관련주들은 싹 다 밀려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을 딱 봐도 실적이 안 좋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당분간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요즘에 조금 반등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네. 조금 해볼까?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이런 생각도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들어왔는데 거래 대금이 13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이 회복은 이 회사가 좋아서 나오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네.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가는 반등인 거예요. 네, 그래도 네. 다행인 거죠,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만약에 내가 장기전으로 가기 좀 힘들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올라오면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격은 11,000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1,000원. 네. 11,000원 왔을 때 정리를 하든 아니 올라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어서 그러면 되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저는 목표가를 11,000원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네. 손절가도 잡으셔야 돼요. 8,000원 잡고 가세요. 8,000원이요? 사람들은 보통 떨어지면 그냥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네. 이건 이 종목은 8,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 11,000원 잡고 네.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 할 돈 있으면 다른 네. 종목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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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이거 장기전으로 가면 네, 매수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전은 내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기전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한다면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는 있어요. 장기전으로 가면요? 네, 그 장기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근데 그걸 아, 기다릴 필요는 저는 없어 보여요. 이게 차이가 그렇게 네. 단가가 정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도 네. 아니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11,000원짜리에서 네. 정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센트론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네. 정말 질문 많이 들어와요, 이 종목은. 네. 자,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5천 원에 30%요. 10만 5천 원에 30%요. 네. 비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러게요. 7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 아, 저는 10만 5천 원으로 잘못 들었어요. 7만 5천 원이군요. 네. 아니,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이요? 네네. 그럼 맞네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요. 네, 10만 어. 5천 원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때? 아유, 그러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뭐 말할 말이 없네요. 그때는 뭔가 아마 홀린 듯이 사게 돼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네네, 홀렸나 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이게 그 당시에도 제가 매수할 때 딱 시장의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거기 가격도 그때 꽤 올라온 상태였고. 그러니까 네, 이건 그랬어요. 잘못 매수한 거죠. 뭐 13만 원, 15만 원 간다 그러니까는, 아휴. 그 누가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 말을 믿고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죠? 네. 누가 네. 나한테 쉽게 뭐 공짜로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공짜로 돈 주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결국은 내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네. 나오는 거고 남의 네. 말을 듣고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죠. 저도 지금 그렇구나. 셀트리온 제약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솔직히 비중이 네. 많지 않았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해요. 그런데 네. 이미 네. 30%를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네. 해도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네. 결국은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많고 높은 가격에 네. 샀고 이거는 그냥 가져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네. 앞으로 장기전으로 진짜 이거는 좀 길게 본다면 내년 정도는 저는 봐야 돼요.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정도를 본다면 이 셀트리온 제약도 주가는 그래도 많이 회복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을 딱 매수가 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나중에요.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는 8만 원. 8만 원을 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8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팔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10%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단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나중에 8만 원 오면 그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8만 원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제약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멘토님, 저번에 하나 잘 팔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오래된 거 축하드려요. 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잘하셔서 수익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 네. 한솔재지. 한솔재지.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96원. 1,896원. 네, 네. 15%. 15%. 네. 이것도 좀 골치네요. 올해 네. 네. 하나를 또 해결했더니 또 하나가 있네요. 또 네. 이거 해결하면 또 있죠. 네. 아, 참. 한솔재지가 매수할 때도 가격이 좀 비쌌어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그때 혹시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배당도 주고 음. 또 저희 오빠가 이걸로 해서 수익을 좀 받았다 해서 아. 내려가는 찰나에 있는데 제가 덥석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배당이라는 것, 지금 이 회사가, 제지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시죠? 네네. 그죠? 갑자기 사람들이 뭐 그 종이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쓰다가. 네. 그래서 성장하는 네. 회사는 아닌데 꾸준하게 이익은 잘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배당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배당 쪽을 지금 잠깐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당을 보통 한 이익이 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600원 정도의 배당을 준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네. 경우에는 한 500원 정도 줬고요. 배당주로서는 그래도 아 그래 배당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배당만 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배당은 좀 핑계라고 생각해요. 배당 수익이 한 3% 난다.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 3% 이상 준다는 거. 그죠? 네. 근데 주가가 30% 떨어지면 어때요? 아, 아무 의미 없죠. 네. 결국은 주식은 시세 차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배당 시세 차익도 잘 나고 배당까지 주면 너무 좋은 거죠. 금상첨화겠죠. 네. 그러니까 배당만 가지고 투자한다? 그럼 주가는 빠져 있다? 그런데 배당만 본다. 이건 아니고 일단은 한솔재지가 그래도 배당을 주는 회사는 이익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니까 회사는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한솔재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거래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네. 거래 기준 맞아요.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대금 20억 이상. 거기에 이 종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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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지금 이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유독 장기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한솔재지도 지금 여기서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많이 떨어진 건 맞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잘 기다려준다면 배당 수익까지 주니까 지난번에 중간 배당까지 한번 했고요. 그죠? 네.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조금 잘 기다려서 끌고 가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아, 가격도 가격이지만 배당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저는 목표 가격은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1,500원. 바라봐도 저는 네.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네. 기다리세요. 혹시나 네, 만약에 추가 네. 매수를 해서 조금 이제 그럴 생각도 있으세요? 네. 조금 저때 파는 거 남아 있어서 네, 추가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5%만. 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9,000원 아래에서 5% 네. 정도 비중만 매수해서 단가 떨어뜨리면 그러면 나중에 매수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럼 결국 배당도 받았으니까 이익으로 나올 수 네.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솔재지는 보유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루미르. 매수 가격이 12,2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5%네요. 12,200원에 5%.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제가 상담을 항상 해드리지만요. 상장되고 초기에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물려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자, 얘 처음에 상장됐을 때요. 뭐 지구관측 전파 센서 관련주라고 루미르가 초기에 막 올라갔다가 결국은 주가가 빠졌어요. 이건요. 제가 가격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상장 첫날의 최저점 가격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결국은 올라가다가 막혔죠. 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래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인, 이 차트는. 그래서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저점이 된다면 올라오겠죠. 하지만 올라오면 13,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탈출하셔야 돼요. 매수 회복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초기에 이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첫날봉의 저점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차트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올라오면 저는 13,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는 거고 여기서 손절가도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안 된다면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고요. 아래쪽으로 8,500원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13,000원 목표가. 회사를 보지 마세요. 좋으니까 상장된 거고 전망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상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보통 초기에는 거품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는 거고 지금은 13,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8,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드림텍이에요. 매수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비중이 30%. 자, 10,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이 매수를 하신 지가 좀 되셨군요. 30%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한 번에 매수를 다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드림텍도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어떤 그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림텍은요,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 연초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 1월 달에 되면은 이제 CES라고 해서 국제 가전 박람회라는 거래요. 드림텍의 경우에도 삼성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분명히 또 신제품 출시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초의 분위기를 좀 타고서 움직인다면 그때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 비중이 만약에 작다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은 보유하실 때 나중에요. 9,000원 가격 오면요. 그때 9,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9,000원 오면 그때 상담을 다시 한번 좀 받으세요. 이때 만약에 밀리면 그때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이때 확실하게 넘어가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9,000원 가격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시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내가 상담을 이제 시청해도 연락이 좀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이건 9,0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매수가에 나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9,000원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림텍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350원이고요. 그리고 30%. 자, 2350원에 30%. 자, 오늘 올라갔는데 매도가 얼마로 봐야 될지. 이것도 신규 상장주예요. 자, 보세요. 제가 가격 위쪽으로 하나 잡아드렸는데 이 두 가지 가격입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에 상장됐을 때 최저점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얼마냐면, 자, 제가 가격을 읽어드리면 22,150원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22,150원인 거예요. 22,150원.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 가격이 위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22,150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내일부터 해서 이 가격 위로 이제 확실하게 진입을 할 때는 아마 거래도 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위로 25,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22,150원 이 가격 있죠? 갔는데 거기서 좀 흔들리면 지금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2,150원 위로 확실히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흔들리는지, 거기서 수익만 잘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22,150원 1차, 2차는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150원 지금 비중이 30%니까 22,150원에 절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일단 도달하면 말이죠. 자, 이렇게 시메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은 쉬고요. 일요일 날이 있습니다. 강연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돼요. 강연회는 장소 지금 아래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 서울역 센터 2층이거든요. 지금 지하철역으로 4호선 서울역에서 11번 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시기에 굉장히 이제 편하게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연회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강연회장에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마음가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이라는 것도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깨달음의 벽을 넘었을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강연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깨달음, 한 가지라도 뭔가 오늘 강연에 참여해서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잘 배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강연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서울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상담을 이어가 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는 지금 유튜브 상담 해왔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저희 때문에? 부산에 한번 강연할 때 꼭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꼭 오세요. 네,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이세요? 아이고, 네. 다음에 제가 하게 되면은 그때 꼭 오세요. 네, 자,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금량이고요. 네. 36,000원에 10%입니다. 36,000원에 10%요? 네네. 금양을 또 되게 힘든 종목을 사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5월 달에 95,000원에 네. 이걸 사가지고 그리고 또 추가 매수하고 요번에 12월 11일 날 5%를 27,000원에 좀 그래가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가격이 많이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비중이 많지가 95,000원. 않았었나 보네요. 네. 지금 단가를 그렇죠. 여기까지. 비중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네. 금양이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마 매수하고 나서는 제대로 뭔가 원금 회복도 잘 안 됐었을 거고 수익도 잘 안 났을 거예요.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이 원금 회복하면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종목은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네, 추가 매수 없이 제 생각에는 금양은 이번에 그 반등이 나올 때 잘 탈출을 못하면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비중은 지금 10%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면 20%, 30%, 40%,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딱 매수가가 아니어도 저는 35,000원 정도만 와도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5,000원 나오겠습니까? 이게 시간은 지금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분위기를 네. 일단 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요즘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양의 경우에도 요즘에 근래에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지금 들어와서 아마도 3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35,000원 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올라가다가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해요. 손절가는 25,000원을 잡고 가세요. 손절가 25,000원. 저는 네. 멘토님한테 이제 상담 드리고 내일 오르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내일장 올랐을 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근데 내일장 안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일 당장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이건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35,000원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2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과 35,000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에 부산 가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꼭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멕시콘요. 네, 어떤 거요? 멕시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300원에 8%요. 15,300원에 8%? 네, 네. 이 종목도 오래된 종목이군요. 좀 많이 됐어요. 중간에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하셨고요. 네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건 할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네네, 좀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엑시콘이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요,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네네. 그죠? 실적은 어때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런 건 지금 아셨죠? 아직은. 네. 근데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정도면 엑시콘도 뭔가 그 지금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완벽하게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확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는 네네. 솔직히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차라리 네네.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실 거라면 네. 최근에 8,500원까지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죠? 네네, 네. 많이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다시 내려올지는 몰라서 네. 9,000원 아래로 한번 눌러주면 9,000원 네. 아래에 한번 오면 그때 추가 네. 매수해서 총 합산해서 한 15% 정도? 그러면 지금 네네. 8%니까 앞으로 7%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9,000원 아래에서 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아지면 나중에 한 14,000원 정도만 와도 아마 수익일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 안 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매수가 위쪽에서 저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 올 거라고 봐요. 다만 올해는 좀 힘들 수 있고 내년 정도? 네, 아마 내년 초 정도 부근이면 아마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이게 내년 초에 무조건 바로 이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매수가 꼭 위쪽에서 수익 내고 나오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라 그랬죠? 9,000원요. 9,000원 아래.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틱스앤 미디어 네. 15,000원에 20%요. 12,000원이요? 15,000원. 아, 15,000원에 20%. 네, 네. 매수,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단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15,000원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혹시 그 처음 네. 매수를 하실 때 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가를 낮춰서 빨리 빠져나오려는 이유 하나예요. 아니, 처음에 좀 높게 사셨잖아요. 네, 네. 그때 매수했을 때,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네, 상황이 좀 그랬죠. 달라졌으니까. 네. AI PC 출시 소식이 지난번에 한번 뉴스가 한번 있었던 적이 그 5월인가 6월쯤이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뭐 AI 하면 다 관련해서 막 올라갔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 자, 제가 흐름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이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익이 네.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성장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주가를 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네. 이번에 예, 지금 예. 반등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가면 14,000원 가격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14,000원이요? 네. 근데 14,000원 위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네.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네. 혹시 14,000원 딱 올라갔다가 또 밀려버리면 이거는 네.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14,000원에서 힘이 약하면 정리하고 그리고 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14,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렇죠. 14,000원에 힘이 그때 왔다 힘이 없다 그러면 정리하는 거고 14,000원 왔는데 힘이 있다 그러면 매수가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손절가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여기서 뭐 내일 바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네.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13,000원이요?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G2 파워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9,000원에 15% 정도요. 9,000원에 15%요? 네, 9,000원에 이게- 15%. 수익 나오고 나올 수 있을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요?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네, 자, 제가 볼 때 지금 이 회사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 처음에 매수할 때 왜 사신 거예요? 뭐가 네, 좋아 보이셨어요? 방송 보고요. 아,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네. 네, 단타로 들어갔었어요. 이 방송을 하면 안 되겠군요.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좀 그걸 보고서 그대로 매수하시면 어떡해요? 자, 미국에 지금 보면 이제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막 네. 올라갔고 이 회사가 그리고 원전 쪽과 그 다음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전력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력 쪽은 사실 앞으로 전망은 밝아요. 그런데 이 전망만은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아무래도 원전 쪽과 그 다음에 원전 쪽으로 본다면 지금 정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피해주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G2파워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번 밀리긴 했지만 이거 회사의 어떤 앞으로 전망은 괜찮기 때문에 물량들이 다 네.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에 대한 욕심만 좀 버린다면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다만 네. 여기서 갑작스럽게 밀려버린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돼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7,000원 손절가를 잡으시되 네. 만약에 이거 7,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보다 좀 위의 가격일 거예요. 그냥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9,0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매도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딱 이 가격만 지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대백화점 63,400원에 36%인데요. 네. 좀 비싸게 사가지고 산지가 한 3년 됐는데요. 추가미수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매수 가격이 63,400원이에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요. 36%요. 이거 네. 3년 정도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까지 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고요. 그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또 현대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물리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그때 샀거든요. 코로나 때 사셨어요? 네네. 이게 코로나 피해주라고 해서 사신 거죠? 네. 다시 코로나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요 방송하면서 알려드렸었어요.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피해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지난다고 해서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코로나 때만 빠졌나요? 이 회사가요 예전에 보세요. 2012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진 거예요. 지금 보이죠? 계속 밑에 밀린 거. 그럼 이게 코로나 때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현대백화점, 이제 백화점에 요즘에 혹시 백화점에 최근에 좀 가셨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보면 10년 전쯤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백화점에 사실 많이 가진 않죠.
거기서 물건을 또 많이 사진 않죠. 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무조건 백화점 갔어요. 네. 옷 사거나 하려면 가서 입어보고 옷 사야 됐단 말이죠. 근데 2012년도에 저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죠.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시대가 네. 바뀐 거예요. 네. 백화점에 사람들은 가지만 거기서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를 확인하고 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빠지고 실적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트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이게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백화점은요,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올라오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오는 건데,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5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소비가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힘들 거고 내년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55,000원 오면 그때 저는 정리 의견 드리는 거고, 나중에 혹시나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뭔가 현대백화점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55,000원 오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봐드릴게요.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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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강연회 장소하고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주소는 아래 나와 있는데 서울역이에요. 지하철로 서울역 11번 출구하고 연결된 곳이고요. 스페이스 쉐어라는 곳입니다. 이 자리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강연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연회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강연의 시간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장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